오늘 이 잿더리 수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재미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담배를 피는데 잿더리 수발을 김여정이가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김여정이가 잿더리 수발을 할까? 보시겠습니다. 일본 방송입니다. 中国南部万年駅のホームに降り立ち、その姿を JNN のカメラが捉えていました。 잠깐요. 일본의 JNN 방송의 카메라가 이걸 찍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ジョンウン氏はタバコを吸ってリフレッシュした様子で、近くには灰皿を持つ妹のヨジョン氏の姿も見られました。 여동생이 잿더리 가져왔다 이거죠. 그걸 봤다 이거죠. 그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성냥을 다시 성냥 가방에 넣습니다. 잿더리 갖다 주는 장면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잿더리 오죠. 김여정이가. 그리고 성냥으로 담뱃불을 붙인다. 이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김여정이가 잿더리 수발을 할까? 여기 뭐 비서들도 많을 텐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거랍니다.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면 이제 입으로 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타액이 침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꽁초가 이제 딴 데로 흘러 들어가면은 이 김정은에 대한 그 DNA 이 연구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그 DNA는 이러니까 어디에 취약하고 지금 무슨 병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정보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인체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그 대변서부터 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하거든요. 이게 적국으로 나가지 않게.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도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그 쓰레기가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그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DNA로 확인해야 되는데 DNA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잿더리를 가장 믿는 동생이 받쳐들고 있다가 그 담배꽁초를 하고 모든 것을 외부로 새나가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죠? 아니 근데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지금 성냥 불 붙이는 거 보셨죠? 아 북한에 뭐 라이터가 없으니까 뭐 듀뽕 라이터 섞은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김정은이가 왜 성냥으로 불을 붙일까? 이 돈 많은 김정은이가. 그거는 이제 분석이 할아버지 흉내를 낸다 이런 얘기가 우세하더군요. 이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냥이고 잿더리고 이건 다른 때 항상 이랬다는 거죠. 다른 장면입니다만 조선중앙TV에서 나온 장면들이에요. 이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성냥을 놓고서 담배 피는데 어디서나 담배하고 성냥이 있습니다. 여기 성냥이 있습니다. 일회용 성냥이죠. 이렇게 요만한 거 우리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무리 북한이 못 살아도 북한에도 일반 사람들도 라이터 그 중국산 이거 일회용 라이터 있잖아요. 그걸 많이 쓴대요. 일반 사람들도. 근데 하물며 북한의 최고 부자 김정은이가 돈이 없어서 성냥 쓰겠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흉내 내는데 할아버지 이거 흉내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성냥 놓고 이렇게 담배 핀 거 김정은이도 이거 흉내 낸다 이런 얘기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살 찌우는 것도 일부러 할아버지처럼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 근데 성냥도 그 일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네. 그런데 사진 또 있습니까? 예. 네. 아, 제 닮긴 많이 닮았네. 피는 어쩔 수 없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담배문 김정은은 인간적이다. 재떨이를 든 김여정이 자연스럽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김정은이 칭찬 못해줘서 이분들은 난리야 그냥. 참. 담배문 김정은이가 인간적이랍니다. 어떻게든지 김정은이 이뻐 보이는 거지. 재떨이 든 김여정이 너무 자연스럽대요. 참. 그렇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분석을 하나. 아이고. 자, 이제 요 시점에서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그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하고 그 가족이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하고 주장하는 단체 있었잖아요. 천리마 민방이라고. 그분들이 이제 김한솔을 안전한 장소에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중대 발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얘기했는데, 이번 주라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중대 발표라는 거는 김한솔에 관한 걸 것 같은데요. 김한솔을 지금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있다는 단체, 천리마 민방위가 이번 주에 중대 발표가 있다. 무슨 중대 발표인지. 김한솔이가 아버지 김정남을 독살한 이 김정은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센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북한에 반대되는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 뭔가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한다니까, 이제 이번 주라면 이제 내일하고 모레 상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김정은이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겠죠. 아버지의 원수 아닙니까? 김한솔이 입장에서 김정남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 아버지의 동생, 말하자면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독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하여튼 안전하게 일단은 있다니까. 요것도 안전하게 있는지 어떤 또 발표가 또 있겠죠. 천리마 민방위에서. 제발 좀 안전하게 있길 바라는데요. 뭔가 북한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김정은에 대해서 뭔가 서방 세계에서 모르는 거를 증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게 요 얘기하고 이따가 한번 전당대회장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문정인 전 교수, 지금 뭐 외교안보 특별인가요? 이 사람이 북의 영변 폐기하면 개성공단 금강산 해주고도 뭐 괜찮다, 뭐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정인 씨가. 이분 얘기 그대로 제가 읊어드리면, 가령 북에서 영변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가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한다면 제재 완화 보상을 충분히 북한이 받을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남는다. 뭐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실까? 좌파 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인데, 영변 핵시설은 그 고철 덩어리예요. 고물단지예요. 이제
그런 거 다 나왔는데 그거 폐기했다고 우리가 금강산 열어주고 개성공단 열어주고 죽어도 남는다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북한에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느라고 그냥 네? 그리고 또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제재위원회 같은 데서 예외 규정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좀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별도의 결의안 만들어서 해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못 줘서 안달이에요 지금. 이 제재를 못 풀어서 영변 핵시설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 다 나왔는데 모를 리가 없는 문정인 교수가 이렇게 북한 편을 들고 북한에 못 줘서 안달입니다.